국제 대응. 한국군 최첨 단무기. 폴란드에 전차 2000대 수출. 러시아 언론. 한국 전차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국이 공개한 최첨단 무기에 독일마저 당황하는 상황.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그 여파는 경제, 식량, 에너지 등 모든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다. 4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우크라이나 대사도 국내 방산기업 방문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는 뉴스를 접하며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켜낼 힘이 없는 지도자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고 스스로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자주국방은 중요하다. 자주국방은 국가 방위 태세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자국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고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첨단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높은 기술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고 반도체, ICT,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무기 개발에서도 상당 부분 국산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첨단 무기 개발 측면에서 보면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난다. 국방비 지출 세계 1위인 미국은 천조국으로도 불린다. 천조국은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라는 의미다.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7,780억 달러, 약 986조 원에 달한다. 실제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에 근접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이 607조 원이고 국방 예산이 54조 6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6배. 국방 예산의 18배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미국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엄청난 국방비를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무기 시장의 규모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SIPRI 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 업체들은 2020년에 총 5,31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했다. 세계 100대 방산 업체 가운데 1에서 5위는 모두 미국 기업이다. 국내 기업은 50위권 밖으로 4개사가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4,403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세계 무기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무기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첨단 무기의 국내 개발은 자주 국방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 UAE 에 4조 원대의 천궁2 미사일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이는 정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의 노력 결과다. 최근 방산 수출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를 통해 무기 획득에서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국외 구매 시 국내 업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도전적 국방 R&D를 통해 첨단 무기 체계를 전력화하고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방산업체도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첨단 무기 개발은 해외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는 7조 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F-35 스텔스기 40대를 도입했으나 미국은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AESA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기술 4개 분야의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체가 수년간 노력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첨단 무기 개발은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비용 투입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뤄진다.
해외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쉽지 않은 첨단 무기 개발 시 엔지니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기술 개발 성공 시에는 충분한 보상도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노력, 학교의 관련 인력 양성이 더해져 첨단 무기 개발을 우리 힘으로 이뤄내고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가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할 날을 기대해본다. 2. 현대로템,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 출고, 2025년까지 순차적 인도, 경제 소식. 현대로템은 19일 경남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기 위한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을 개최했다. 개필러는 군에서 구형 전차와 차기 신규 전차 도입 시기 사이를 메운다는 의미로 최근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을 발표한 폴란드는 노후화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180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결정했다. 이날 초도 출고되는 K2 전차는 총 10대로 나머지 전차 물량은 향후 202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현지에 도착한 K2 전차는 인수검사 등 절차를 거쳐 부대에 실전 배치된다. 이날 행사에는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대사와 스와보미르 스비용텍 주한무관, 알렉산데르 마르티슈니스 주한무관 내정자, 마시에이 야부온스키 육군참모장 등 주한 폴란드 대사관 및 군 관계자들과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엄용진 육군 군수사령관, 허건영 국가기술품질원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정부 및 군 관계자, 유관 기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 소요 및 폴란드형 K2 전차 수출 기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K2 전차 1차 인도분인 180대에 대한 수출 실행계약을 맺으며 사상 첫 한국형 전차 수출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 K2 전차의 폴란드 진출이 이뤄지기까지는 한국 정부의 방산 세일즈 외교가 큰 몫을 담당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와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부문 협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나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방문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측은 당시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포함한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체계업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수출지원그룹 착수회의를 개최해 수출이 성사된 K2 전차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원활한 수출을 위한 회의체를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출고식을 계기로 해외 방산시장 확대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초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인 프랑스 유로사토리와 폴란드 국제방산 전시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등 국내외 유명 전시회에서 K2 전차를 앞세워 해외 방산 관계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와 미래무기체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방산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한 차세대 전차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국내 유일의 전차 생산 기업으로 한국군 주력 지상무기인 K2 전차를 양산해온 현대로템은 지난 1976년 전차 생산 1급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1984년 한국형 전차인 K1 전차를 최초로 개발했다. 이어 1990년대에는 K1 전차의 성능 개량 모델인 K1A1과 K1E1, K1A2를 차례로 선보였다.
이후 1995년부터 진행된 한국형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의 결과로 2008년에 K2 전차 개발을 완료해 2014년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K2 전차가 안정적으로 폴란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방산업체와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이어나가 K방산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디펜스, 폴란드 K9 자주포 23문 출하. 한화디펜스 대표이사 손재일가 폴란드와 계약한 K9 자주포 납품을 시작했다. 한화디펜스는 19일 한화디펜스 창원 1사업장에서 폴란드 수출 K9 자주포 초도 물량 24문에 대한 출하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폴란드 마치에이 야부온스키 육군사령관,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를 비롯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엄용진 육군군수사령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주요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하하는 24문의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긴급 요청에 의해 지난 8월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출하된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전력 공백이 발생한 폴란드로서는 기대했던 대로 K방산을 통해 가장 신속하게 장비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8월 26일 K9 자주포 212문을 공급하는 3.2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출하식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폴란드의 K9 자주포를 순차적으로 납품하게 된다. 출하식에서는 폴란드로 납품할 K9 자주포 24문을 모두 전시한 가운데 지난 6일 미국 국방부의 해외 비교 성능 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된 다목 정무인 차량 아리온스 맷 2 무인주행으로 선두에 서고 K9 자주포, K10 탄야군 반장갑차, 천무 발사대와 탄야군 반차, K77 사격지휘 장갑차, K21 장갑차, KAAV 장갑차, 30mm 차륜 영대 공포와 비호 복합이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엔진과 KF-21 엔진, 한화방산의 유도탄, 한화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등 제품군을 전시해 육상, 해상, 항공, 우주까지 전 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한화의 방산 역량을 소개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화력체계로 지난 2001년 이후 8개 국가, 튀르키예,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에 수출되며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월 폴란드와 맺은 기본계약에 따라 2차 실행계약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어서 K9 자주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9 자주포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영국, 미국 등 방산 선진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기동화력체계 사업의 탄약장전이 완전 자동으로 이뤄지는 자동 와포탑이 탑재되는 최신 K9A2 자주포를 앞세워 경쟁에 나서며 미국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도 K9A2 위 핵심 기술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는 한화는 앞으로도 폴란드의 국방 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K방산이 세계화에 앞장서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1등 무기체계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 모티브 국제치안산업 대전 참가 신형화기 공개. 글로벌 소구경화기 제조업체인 S&T 모티브가 치안 강화를 위한 신형화기들을 선보였다. S&T 모티브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 코리아 폴리스 월드 엑스포 KPEX 2022에 참가했다. S&T 모티브는 STRV9 9mm 저위험 권총, STP9 9mm 특수작전용 권총을 비롯해 STSM21 9mm 기관단총,
STC-16 5.56mm 자동 소총, K14 7.62mm 저격용 소총, K15 5.56mm 경기관총, K16 7.62mm 기관총 등 세계적 총기 개발 트렌드에 맞춘 신형 소구경 화기들을 선보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STRV9 9mm 저위험 권총은 국내 최초 9mm 리볼버 타입 경찰용 권총으로 경찰의 치안 요소에 맞춰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권총으로 눈길을 끌었다.